민하 댓글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저는 남궁민입니다. 댓글 본데요. 아까 지금 김별라 학생이죠. 아까 조별림 학생 그랬고요. 아까 처음 제안한 학생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박별형 학생이었나요? 뭐 민쌤 오시면 민하 하자 이런데 생하가 유행이니까 민하 하자. 또 어떤 사람 아까 급하게 지나갔는데요. 선생님 이거 보고 계시면 다 압니다.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보고 있어. 민하 막 인사하네요. 야 민하 와. 이렇게 펭수의 인기에 얹혀간다. 자, 반갑습니다. 이제 2교시 수업 시작합니다. 1교시 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각 장르별로, 각 큰 갈래별로 어떻게 작품을 감상해야 되는지, 내용축과 또 형식 축에서 뭘 봐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다가 조금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2교시는 뭡니까? 수특 문학으로 운문 문학의 마스터가 되는 방법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죠? 자, 마이크가 약간 지직된다고 바꾼대요. 이런 메시지가 갑자기 올라오네요. 아, 라이브에 재미있잖아요. 그럼 마이크를 어떻게 바꾸지? 짜잔! 돌아왔습니다. 자, 마이크가 아마 무슨 갑자기 이상이 생겼었나 봐요. 생방의 묘미죠, 그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업로드 될 때 방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화면 멈추고 있던 장면이 그대로 올라가는지 편집이 되고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죠? 이런 게 재미입니다. 아, 그대로 올라간대요, 이러네요. PD님이 편집하기 귀찮으신가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또 잠깐 홈쇼핑 시간 가져야죠.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퀴즈에 잘 참여해 주신 학생 선정해 가지고요. 자, 이번 봄 시즌을 이끌 핫 아이템 EBS 선물 가방. 도서관 가기 딱 좋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펭수 노트 보이시죠? 자, 이렇게 를 비롯해서 메모지와 연필 등 다양한 선물이 알찬 구성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감 임박. 여러분 열심히 댓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퀴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제가 선정하는 학생 나중에 어떻게 선물을 받아야 되는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 준비하는 선물 아니고요. 라이브 특강 진행되는 내내 1시간에 한 명씩 계속 모든 선생님들이 다 선정하고 계신 거 알고 있죠? 자, 우리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1교시 때 이걸 얘기하다가 이제 자, 수능 특강으로 운문문학의 마스터가 되는 법을 이야기할 때 제가 딱 마침 이런 사태를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고전 시가를 가지고 2교시 수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요에게 착 부드럽게 쫙 이어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갑니다. 잘 들으세요. 고전 시가는 특히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은데요. 첫 번째, 시조 가사 한시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유형을 알아두자. 앞에서 제가 요거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같은 마이너 장르들은 EBS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그대로 그것만 대비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두 번째로, 시조 가사 한시 같은 메이저 장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접근을 섬세하게, 정확하게,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유형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일단 보세요. 갑니다. 일회성의 유흥과 쾌락, 거주형의 풍류와 여유, 지조와 절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지금 나눴습니다만 이것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겠습니까? 뭐에 대한 예찬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전 시가에서의 작품의 수를 차지하는 그런 좋았어요. 고별수 학생 좋습니다. 자연에 대한 예찬 이런 거죠, 그죠? 자연에 대한 예찬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섬세하게 나누어 들어가잖아요. 이게 2017년인가 18년 3월 학평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2018년인가요? 3월 학평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요 두 가지를 나누어 놓은 문제를 구성하고 지문으로 구성해 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무슨 화전가 같은 노래 있잖아요. 하루 자연 속에 가가지고 신나게 놀다 와. 그런 걸 노래하는 노래가 있고요. 하나는 뭐예요? 깊은 산 속에다가 초가삼간 탁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서 유유자적한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즐기는 삶을 사는 사대부들의 이야기. 그건 서로 둘은 굉장히 사뭇 차이가 있죠. 자연에 대한 예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죠? 자, 그런 섬세한 구분까지도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세분화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어요. 자연에 대한 이해찬, 그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유형들 4가지를 제가 지금 제시했는데 고전시가 수능에서 만나게 되는 고전시가들을 압축적으로 유형 4가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서랍을 4개를 가상의 서랍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자, 오늘 공부한 작품, 좀 이따가 공부할 작품 1번 첫 번째 서랍에 들어갈 작품이다 하면요. 그거 공부했어. 이거 이런 작품이야. 그래. 그렇구나. 그러네. 공부했죠? 그럼 그걸 첫 번째 내가 마련해 놓은 4개의 서랍 중에 첫 번째 칸을 열고 거기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부했는데 이 작품 두 번째 서랍에 들어갈 아이야. 넣어 놓는 거죠. 각각의 서랍에 내가 공부한 작품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죠, 낯선 작품, 낯선 대목을 읽는 일이 벌어진다. 수능 시험장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뭘 할 수 있다고요? 그 해당 칸을 열고 여태까지 공부해놨던 그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성들에 기대어서 이 낯선 작품을 충분히 자기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문학의 운문문학의 특히 고전시가의 마스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고전시가는 이 서랍 만들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현대시보다 더 쉬운 구석이 있다. 너무 겁먹지 말자. 우리의 걸림돌은 유일하게 뭐다? 어휘인데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서랍을 채워나가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고전시가만 충실히 열심히 공부해도요. 거기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충분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것들의 의미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서 혹시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왔죠? 그거 정말 꼭 필요한데 학생들이 모를 만한 어휘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험지에 각주를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됐죠? 두 번째, 뭐에 대한 뭐. 지금 막 답들을 미리 올려주네요. 뭐예요? 임금에 대한 연모하고 비슷한 걸로 나라에 대한 걱정. 오케이? 나라에 대한 걱정을 노래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전시가에. 연시조나 가사, 또 한시 같은 경우. 여기서 보세요. 나라 걱정하는 건요. 우국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게 왜 임금에 대한 연모하고 비슷할까? 제가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요. 답해보세요. 나라에 대한 걱정이 왜 고전시가에서 임금에 대한 연모하고 비슷할까? 퀴즈. 또 기다립니다.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오! 그래. 비슷한 말이 나오려나? 자, 나라에 대한 걱정. 그래, 맞아. 나라에 대한 걱정. 근데 이게 왜 임금에 대한 연모하고 같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제가 얘기하는지. 겹치는 구석이 왜 많은지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4번 연인에 대한 뭐? 여기는 그리움 나와야 돼요. 그죠? 연인에 대한 그리움. 오케이. 오케이. 조별민 학생. 그죠? 나라는 곧 임금. 좋습니다. 나라는 곧 임금. 왜? 옛날엔 임금이 곧 나라고 나라가 곧 임금이었어요. 그죠? 조별민 학생. 좋습니다. 순위권에 지금 들었어요. 자, 그리고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4번째다 했어요. 연애시를 얘기하는 거죠. 3번째는 뭡니까? 인물에 대한 뭐? 또 이거 비슷한 말로 뭐에 대한 뭐? 자, 인물에 대한 풍자, 세태에 대한 비판. 오케이? 자, 서랍을 4개만 만들어 놓읍시다. 고전 시간은요. 첫 번째 서랍. 자연에 대한 예찬. 자연이 아름다워. 여러분, 그때 무슨 놀이공원이 있었겠습니까? 워터파크가 있었겠습니까? 제일 아름다운 건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신나는 곳은 자연 속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쾌락을 또 유유자적한 풍류를 즐기는 거지. 또 하나 지조와 절개를 갖춘 본받아야 할 자연물. 대나무의 고듬, 그죠? 매화의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예찬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예찬 첫 번째 서랍이고요. 두 번째, 나라 걱정, 임금 걱정하는, 그렇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나 나라에 대한 걱정하는 거. 그래서 막 탐관 오리들이 막 백성들 못 살게 구는 거 걱정하는 것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다음 3번째, 뭔가 세태가
풍자의 대상이 될 만큼 뭐가 썩어 있고 부정적인 세태가 있어. 혹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정말 못됐고 도덕적으로 결함을 가진 인물이야. 그런 인물에 대해서 풍자하는 그런 작품도 있고요. 네 번째로 뭐? 연인에 대한 그리움. 그렇습니다. 그죠? 연애시. 자, 이 정도 네 개의 서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의 대부분의 시조, 가사, 한시 작품들은 이 네 가지의 서랍 안에 다 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작품이라고 굳이 어디에도 넣을 수 없다고 한다면 서랍 장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몇 개 안 되니까. 알았죠? 이 네 가지 서랍 만들어 놓기로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빈출 어휘를 익혀두자라는 건 단어장을 영어 단어 외우듯이 들고 다니면서 고전시가 단어를 외울 수는 없어요. 작품 속에서 나올 때마다 새로운 모르는 단어다. 그럴 때 익혀두자. 그런데 그걸 막 중국의 고사까지 얽혀있는 걸 다 그걸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비교적 자주 눈에 띄고 이거는 이 작품의 정서를 이해해야 하는데 핵심적으로 동원되는 그런 용어구나 어휘구나 하는 게 나오면 그때 주목하고 기억해 두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맥락에 대한 파악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제가 2강에서 준비한 게 뭡니까? 바로 수능 특강 문학으로 운문 마스터가 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 거기 지금 교환의 2쪽에 보시면요. 강의자로 2쪽에 제가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연시조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고요. 그러나 또 올해도 또 출제될지 모르는 중요한 작품이에요. 언제든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작품입니다. 됐죠? 그거 여러분 눈이 서랍 만들자 했더니 서랍 폭발 이런다. 방금 지나가는데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서랍 폭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서랍이 막 차고 넘치는 거야. 좋아. 공부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고전 씨가 공부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댓글 달면 쌤이 봄, 박별희 학생 맞습니다. 봅니다. 그죠? 근데 거기 도배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네요. 누가 막 도배 중인가 봐요. 그러지 마세요. 공부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친구들을 도와줘야죠. 그죠? 함께 서로 도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지. 이건 여러분 지금 교실에 앉아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근데 같은 교실에서 계속 떠들면서 헛소리하는 친구가 있어 봐요. 다른 사람들 공부할 수 있겠나? 나는 수업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 갑니다. 윤선도의 만흥이에요. 이 작품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죠. 이거는 지금 수능 특강에 제가 6강이던가에서 강의를 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함께 우리 여러분 지금 수능 특강 안 들은 학생도 있죠. 고1, 2 학생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 중요한 작품 함께 읽어보고 이거는 뭐 고1이다? 3학년 때까지 반드시 문학 시간이든 국어 시간이든 언제든 배웁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한다 치고요. 열심히 공부해두면 들어두면 좋겠어요. 읽어보고 이거를 운문문학 마스터가 되는 재료로 삼자 이거야. 됐죠? 갑니다. 자, 제1수부터 제6수까지 올해 수능 특강에는 지금 이게 수능 특강 49쪽에 있는 텍스트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1수부터 제6수까지 전편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만흥이 6수짜리 연시조거든요. 전수가 다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 올해 평가원이 윤선도의 만흥을 수능 특강에서 선택해가지고 연계 출제를 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은 안 벌어지는 거지? 수특에서 안 배웠던 대목이 나왔어요. 이런 일은 안 벌어지는 거야. 고맙게도. 됐죠? 자, 갑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해석 가능하죠? 뭐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게 자주 따라 나오네요. 조별민학생 공부 열심히 했네. 그런데 그걸 그냥 단순 암기하지 말고요. 중요한 건 한번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운문문학 마스터가 되는 방법은 그런 걸 이거 안분지족, 이거 안분지족, 안분지족 안분지족 또 뭐야? 이런 걸로 막 암기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접근하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작품 안에 푹 젖어 들어가 볼까? 산수간 바위 아래에 띠풀로 집을 지어 초가를 하나 짓는 거예요. 그러겠다고 했더니 짓노라 했더니 그 모르는 남들은 내 계획의 깊은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기도 한다마는 야 뭐야 그거 야 윤선도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거기 가서 그 띠집이나 짓고 산다고? 그래 뭐 그러시든지 막 이러는 거죠. 그러나 어리고 혐의 뜻이 난 내 분인가 하노라.
어리고는 어리석고죠, 그죠? 어리다가 옛날엔 어리석다 했지. 어리석고. 캬함이라는 거는 시골에 있어서 살면서 묻혀 살면서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해. 그러니까 자, 어리숙한 어수룩한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나의 뜻에는 내 불인가 하노라.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게 안분지족 얘기가 나왔던 게요. 자기의 분수를 평안히 알고 그 안에 만족하면서 지내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 안에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지향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근데 세속의 평가는 이런 거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담겨 있는 겸손의 태도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죠? 나는 소견이 좁은 사람이고 견문이 좁은 사람이고 내 생각에는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분수에 맞는 것 같아 라는 욕심 없는 태도, 탈속적인 태도, 소박한 지향 이런 게 이런 띠집 같은데 산수관 바야의 띠집 이런 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고 이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요. 자, 제2수.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논이노라. 그 나무는 연하문 일이야 불알 줄이 이시랴. 이랬습니다. 자, 보리밥하고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보세요. 아까 띠집을 짓는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보리밥과 풋나물도 그렇죠. 전부 뭐야? 소박한 지향을 얘기해 주는 거야. 뭔가 고대광실 이런 데 살면서 산의 진미를 먹는 게 아니잖아. 띠집에 산수 아래 띠집 바위 아래에다가 띠집을 짓고 거기에서 보리밥하고 풋나물 같은 소박한 음식을 먹는다고. 맞죠? 그래서 그걸 알맞게 먹은 후에 그것도 과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제된 생활을 합니까? 알맞게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바위 끝 물가에 가서 실컷 논이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좋은 음식 먹는데 욕심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컷 풍류를 즐기고 노는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연하문 일이라는 건 뭘까? 나머지 그 남은 연하문 일은 뭘 얘기해요? 자, 그 남은 연하문 일이 뭘 얘기할까?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연하문 일은 소박한 음식 여기 그죠? 자, 그 남은 연하문 일을 내가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 요거의 의미는 뭐겠어? 나머지 일들이라는 것은 답. 이게 시간이 서로 시차가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네. 이렇게 바로바로 안 되니까 교실에서 막 서로 막 그죠? 그렇게 하는데 워터파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자, 요건요 뭐겠어? 세속적인 지향. 그러니까 이렇게 실컷 바위 끝에 소박하게 먹고 노니는 일 이외의 나머지 일들, 부귀 공명을 추구하는 일들. 좋아요. 김별현 학생 좋습니다. 그 앞에 방별원 학생. 자, 속세의 일, 세속적인 일 이런 얘기 해줬네요. 좋습니다. 거기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는 것 이외의 나머지 일들, 세속적인 공명을 추구하는 일들이야 내가 부러워할 줄 있겠는가? 부러워할 리가 있겠는가?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분지족이지. 그죠? 평안하게 자기의 분수에 만족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제 3수 갑니다.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외할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쌈도 우엄도 아니어도 못내 교화하노라 이랬습니다. 자, 갑니다. 잔을 들고 혼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한 잔 탁 마시는 거지. 옛날에 풍류를 즐기는 데는 술 한 잔 꼭 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넣고 먹으리라 이러면서 한 잔 탁 마시면 꽃나무 가지를 탁 꺾어가지고 한 잔 탁 하나 딱 놔요. 또 한 잔 탁 마시고 씨 한 수 읊고 나서 탁 꺾어가지고 또 한 가지를 놔. 나중에 그 산 놓고 먹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잔 먹었지 보면 꽃나무 가지가 몇 개 꺾여 있는 걸 보는 거거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매를 바라봅니다.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반가움이 이만큼 크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던 님이 오더라도 저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야. 그 님이 오더라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말씀도 웃음도 않죠. 저 산이 뭐 나한테 말하나요? 뭐 날 보고 웃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말씀도 웃음도 하지 않아도 못내 좋아하노라 그랬어요. 지극한 만족감 자연 속에서. 됐죠?
누굽니까? 안별진 학생인가요? 꽃은 무슨 죄? 그러네요. 죄 없는 꽃 꺾여 좀 꺾인다 뭐 이런 얘기. 선생님이 해보신 것 같아요. 꽃 꺾으면 안 되죠. 저 술 안 먹어요. 안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 4수입니다. 누고셔 삼공덕은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그랬네요. 누가 삼공이라는 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라 그랬어. 만승이라는 건 만개의, 만대의 수레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를 얘기할까? 재밌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네. 님 의문의 1패 이랬는데 산한테 졌다 이거지? 그러네요. 자, 만승이 이만하라. 만승은 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그러니까 보세요.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게 누가 그러는데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더니 아유 그 정도가 아닌데 황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지극한 만족감.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이 낙돋더라 그랬습니다. 약돋더라는 야갔더라라는 얘기야.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해다라는 게 해다 이런 게 옛날 말로는 생각하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소부와 허유가 참 야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마도 님천하능을 비길 곳이 없어라. 님천하능이라는 건 님천이라는 건요. 이거 보세요. 수풀과 샘이죠, 그죠? 이거는 강호 같은 겁니다.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숲과 샘이든 강과 호수든 일종의 제유법으로 자연 전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가한 흥을 비길 곳이 없대요. 이 님천한흥은 어디 무슨 삼공하고도 비길 수가 없고요. 만승하고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왜? 지극한 최고의 가치니까. 오케이? 자, 여기 누가 이름 지나갔는데 귀시 있던 사람 얘기했는데 요 얘기 아는 사람 있나요? 소부랑 허유.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못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옛날에 요순임금 시절에 말이에요. 소부랑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허유 이제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는데요. 은거했던 거지 말하자면 세속적인 모든 명리를 버리고. 근데 허유라는 사람이 하도 이제 욕심 없이 산다는 탈속적인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랬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진짜로. 그냥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다야. 발가벗고 있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집도 절도 없고요. 그냥 아무 데서나 나무 아래서 자고 막 이렇게 살아요. 산속에서. 그러니까 끼니 때가 되면 뭐 이렇게 열매 따먹고 하다가 밥을 먹어야 되면 그거를 하러 이제 인가에 내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밥 좀 주세요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동양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친구가 그랬어. 야, 너 구걸하러 갈 땐 그래도 바가지는 하나 있어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듣고 보니까 그래. 하려면 구걸하는 사람의 기본이니까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가지를 하나 누가 줘가지고 얻었어요. 그 바가지를 이렇게 잘 유용하게 썼어. 이게 쓸만하거든? 그래가지고 낮잠을 잘 때 나무 위에다 가지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잤단 말이에요. 구박구박 좋다. 임천한흥을 즐기고 있었죠. 근데 바람이 산들산들 부니까 이 바가지가 떨어질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조마조마해져. 저거 떨어지면 나 구걸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이거 꺼내가지고 밑에 내려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았어. 내가 무소유의 나의 철칙을 지금 어기고 있구나. 이 내 소유한 사물에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바가지를 바로 깨버렸대. 그랬던 사람이에요. 허유가. 그래서 허유가 그랬다는 얘기가 이제 알려지니까 임금이 왔어 어느 날. 가지고 야, 여기 산에 올라오기 힘들다. 야, 네가 허유냐?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야, 너 욕심 없다는 게 세상에 다 알려줬더라. 너 되게 훌륭한 사람 같은데 나 대신 천하를 다스려다오 이랬어. 허유가 생각해봐요. 이 허유가 누구니? 그냥 산 거지 이랬는데 아니 무욕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라니까 무슨. 자, 허유가 그 얘기를 듣고 바가지 하나 안 가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천하를 맡아볼게요. 이렇게 하겠나요? 절대. 그래서 허유는 뭐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임금이 야 그러면 저기 전체 온 천하만 그건 안 되면은 여기 한 지방만이라도 띄워줄 테니까 네가 좀 한번 다스려 볼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우 싫어요. 빨리 가세요. 이랬어. 임금이 어쩔 수 없어. 그 녀석 참 너무 지나치게 청렴하네. 이러고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워 생각하니까 허유가 너무 더러운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산이 기산이라는 산이었는데 영수라는 시냇물이 흘렀어. 가가지고 귀를 막 씻고 있었어. 더러운 얘기를 들었다. 아니 나라를 다스리라니 말이 돼? 막 이러면서. 그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세속적인 우리 같은 경우는 덥석 물었겠지.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더러운 얘기를 들어서 귀를 씻었어요. 그랬더니 귀를 씻고 있는데 그 기산에 같이 살던 이제 다른 골짜기에 살았겠지. 소부가 이렇게 소를 먹이고 돌아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친구 허유가 귀를 씻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야 나 말도 마 더러운 얘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야 글쎄 임금이 와가지고 나 나라를 다스리래.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야 그 봤지. 나도 그거 한 자리 좀 여기 삼공에다 좀 앉혀주지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소부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소부 뭐라 그랬어? 그 얘기 듣고 그래? 너 안 됐다. 너 되게 더러운 얘기 들었구나. 귀 잘 씻어.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 너. 박박 씻어. 그러면서 소를 물을 먹이려다가 야 저 쟤 씻는 거 위쪽으로 올라가서 먹자야 소한테. 여긴 물이 너무 더럽다 이랬다는 거야. 귀 씻던 허유 의문의 일패. 그죠? 뭔가 제가 나보다 더 청렴해 보이는 듯한 느낌? 그죠? 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무욕의 상징이지. 탈속의 상징이에요. 소부와 허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같더라 이거야. 이 화자는. 왜 그렇죠? 이 사람들 왜 야 같다고 하는 거야? 그런 행동 자체가 패턴이 야 같다는 거야? 아니죠. 지금 와서 평가하기를 이 사람들을 그러면 지금 이 화자는 윤선도는 이 고전시가에서 화자는 대체로 작가랑 같으니까 이 윤선도는 지금 소부와 허유를 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야 같더라라고 비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들 영리한 사람들이더라. 왜? 부귀 공명보다 더 좋은 게 이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약은 사람들이지. 이해됐나요? 자, 그렇게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해. 그래, 똑똑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누구였지? 이름 지나갔는데요. 소부는 소를 소유했네. 이랬는데 자기 소 아니었을걸요? 대신 먹여주는 거였겠지. 그렇게까지 청렴 결백하고 무소유를 실천했던 사람이 자기 소가 있었을까? 아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겁니다. 제5수입니다.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나리 아라실샤 인간 만살할 한 일도 아니 맞대어 다만당 다토리 없은 강산을 디키라 하시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본성이 내 천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아셔요. 이것도 되게 또 겸손한 말을 하는 거죠. 내 본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아셔. 나는 그렇게 유명한 게으름뱅이야.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건요. 뒤에 이제 얘기할 더 멋진 사실은 진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겸손에 불과해. 뭔지 아세요?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기셨어. 누가? 하늘이 나에게. 왜? 내가 게으르니까. 그죠? 내가 게으르니까 윤선도 쟤는 너무 게을러서 뭐 일 맡기면 안 돼. 인간사에 뭐 중요한 일 안 줘. 이랬다는 거죠. 그러고선 보세요. 다만 다툴 이가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풍월주인. 풍월주인이라고 해요. 자연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풍월주인이 되었다고 얘기하거든. 이건요. 아까 앞에서 제4수에서 나왔던 것처럼 삼공이나 만승이 여기에 갖다 댈 수도 없을 만큼 높은 거예요. 왜? 자연을 물론 자연이 내 것은 아니죠. 지키라 하시는 임무를 맡았으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맡아서 돌보고 있는 거야. 이 자연 전체를.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게 삼공의 자리, 만승의 자리가 부럽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풍월주인이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멋지게 표현한 거죠. 어때요? 이런 게 시라고. 야, 내가 게을러서
인간 일 별로 뭐 중요한 일 맡은 게 없어. 사실 윤선도는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인데 거짓말이지 사실은요. 그런데 나 그렇게 게으른 거 하늘이 아셔가지고 나 중요한 일 안 맡기셨는데 중책 안 맡기셨는데 다만 두고 다툴 이가 없는 강산을 나한테 지키라고 하셨어. 내가 풍어의 주인이야. 응? 뿜뿜 스웩. 다툴 리가 왜 없는 거지? 강산엔 진짜 주인은 없으니까. 소유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잠깐 지금 맡아서 관리하고 있어. 그게 나야. 이런 지극한 만족감과 프라이드가 여기는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제6수입니다. 강산이 좋다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님군 은혜랄 이제 더욱 안 오이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해올 일이 없으라. 알겠죠? 보세요. 강산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분으로 내가 무슨 내 팔자가 좋아가지고 내 운수가 좋아서 나의 혹은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에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는가? 내 덕이 아니란 얘기죠. 임금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지만 윤선도의 만흥을 얘기할 때 이 육수에 담겨있는 의식을 문제로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요 서랍 안에 들어있는 작품들 가운데 첫 번째 서랍 안에 있는 작품 가운데 이런 작품들이 꽤 있어요.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만 예찬하는 게 아니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의 속에 내가 편안하게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놀면서 지낼 수 있게 님천 한흥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신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게 있거든요. 임금에 대한 군 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 있어요. 이건 사실은 대단히 세속적인 어떤 태도와 관련이 있죠. 그죠? 이건 임금에 대해서 아첨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세의 일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작품을 문제를 만들 때 당연히 이 세트에서는 윤선도의 의식이 자연에만 100% 가 있는 게 아니라 속세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문제로 만들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수특으로 문학의 마스터가 되는 방법을, 운문문학 마스터가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반복되는 그 작품의 중요한 점들을 캐치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됐죠? 자, 여기서 잠깐 퀴즈 나갑니다. 제가 준비한 퀴즈는요. 지금 여러분 텍스트 아마 보고 있을 텐데요. 우리 배웠던 수 중에서 2수, 3수, 4수, 6수 메모하세요. 2, 3, 4, 6수에 공통적으로 화자의 태도, 주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2, 3, 4, 6수에 드러난 공통의 표현법은 딴딴 따라단 내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법은요.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자, 봅니다. 제일 먼저 답 올려주는 학생 누군가 봅시다. 짠짠 짜라단 짠짠 짜라단. 자, 그렇지. 정계에 미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드러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반복되는 중요한 2, 3, 4, 6수에 반복되는 표현법은 뭡니까? 자, 답이 나올 때가 됐는데 빰 강호가도는 표현법이라고 할 수 없죠. 자연 속에서 도를 노래하는 걸 강호가도라고 해요. 딩동댕 방별원 학생 서리법입니다. 맞죠? 서리법 줬어요. 왜? 예를 들면 자 2, 3, 4, 6수에서 확인해 봅시다. 이 수는요. 자 보세요.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라고 했어요. 있겠는가? 그러니까 부러워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위에 댓글 잠깐 위로 올려봐 주시겠어요? 방별원 학생 있는 데까지 가능한가요? 안 되나? 라이브의 재미 잠깐 기다려 주세요. 방별원 학생 보여주세요. 방별원 학생 있는 거 앞장으로 가야 되나? 그죠? 방별원 학생 찾습니다. 딴딴 따라단 잡아주세요. 빨리 잡아주세요. 굉장히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방별론 학생
자, 어디 있어? 아, 이 앞인데? 엄청 많이 올렸네. 그죠?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방별원 학생 요거 지금 우리 저기 나중에 카운트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저거 그 조연출 분한테 잠깐 부탁할게요. 방별원 학생 바로 다음에 서리법을 답한 학생 알려주세요. 됐죠? 좀 부탁해 놓겠습니다. 찾아주시고요. 자, 서리법이라는 거 답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갑니다. 그남은 연함은 일이야 불할 줄이시랴.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니까 부러워할 리가 없다는 얘기라는 거니까 탈속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수에서 자,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반대로 강조한 그런 서리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수에서 자, 만승이 이만하랴 역시 서리법이죠. 그 다음에 육수에 가서요. 뭐 어디 있어? 내 분으로 누웠나냐? 이것도 역시 서리법이에요. 의문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제시한 거였습니다. 맞죠? 자, 찾았네요. 좋았어. 우리 유능한 조연출 감사합니다. 최지원 양 감사합니다. 손별혁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두 번째 답한 학생. 제가 이걸 찾아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라이브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방별원 학생이 어제 선물 받았던 학생 같아.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혹시 방별원 학생 지금 듣고 있으면 나 어제 선물 받았으면요.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줄 때 저 받은 방별원 맞아요. 동명이인 아니고 그러면 맞으니까 저는 손별혁 학생에게 양보할게요. 이렇게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손별혁 학생 그럼 방별원 학생이 양보해주고 손별혁 학생은 저기 메일 보내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 지금 가능하다면 방별원 학생 저 어제 선정된 사람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별원 학생 부탁할게요. 만약에 이게 기억이 제가 맞다면 진짜 대박이야, 그죠? 그게 어떻게 딱 기억나냐고. 야, 이 순간. 근데 혹시 아니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손별혁 학생은 아쉽지만 선정이 안 되는 거고요. 됐죠? 자, 이렇게 서리법이 있다는 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제 정신 차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서리법이 활용됐다. 이게 서리법이구나라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보세요. 서리법이 왜 사용됐는지, 뭘 강조하기 위해 두드러지게 부각하기 위해서 활용되는지, 그 서리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까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수능에서 여러분들의 만나게 될 선지의 내용 구성이라는 얘기죠.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얘기하고요. 이제 제가 그럼 이제 우리 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수능 특강에서 이걸 공부했단 말이에요. 수능 특강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을 테고 지금 한번 또 들은 사람도 있을 테고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테고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단순 암기의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귀담아 잘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를 푸는 게 충분히 가능해지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봅니다. 2014년 3월 학평에 3학년 학평에 AB형 공통으로 이 윤선도의 만응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이건 수특 문제가 아닙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선비의 처세는 나아감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해도 진정 아니 될 것이며 물러남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해도 진정 아니 될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요. 선비의 처세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아감과 물러남 모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떳떳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한 거야. 됐죠? 나아가면 마땅히 이익을 탐한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할 것이며 물러나면 마땅히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닌가 경계해야 한다. 즉, 자, 나아갈 때는 이익을 탐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물러날 때는 세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경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알죠? 옛날 선비들은요. 젊었을 때는 나아가서 세상에서 큰 쓰임이 있어야 되고요. 쓸모가 다 하고 나면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물러나가지고 임천 한흥을 즐겨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그럴 때 항상 떳떳해야 돼. 나아갈 때는 내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벼슬에 오르는 게 아닌가를 항상 점검해야 되고 물러날 때는 세상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완전히 속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요거 잘 봐주세요. 그럼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 관점에서 만흥을 이해한 것,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랍니다. 알맞게 먹고 슬카지 노니는 것은, 그죠? 물론은 나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소박한 삶을 살면서 즐기는 것. 딩동댕. 그남은 여남은 일은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나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 딩동댕. 그죠? 부러워하지 않는 것. 자기 본성이 게으르다는 것은 물러남에 있어 떳떳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본성이 게으르다는 게 물러남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한 나의 모습. 즉 여기서 물러남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한 것은 뭐하고 또 연결되는가 하면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과 연결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3번 선지? 말이 안 되죠? 정답 3번이죠? 4번. 나는 물러남으로 인해 다툴 이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물러나서 다툴 이, 강산을 두고 다툴 이처럼 막 아귀다툼하는 것과 거리를 두는 태도가 바로 물러남의 태도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임금 은혜를 갚고자 하는 태도는 나가 세상을 잊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 즉 속세에 대한 지향이 남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임금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아까 육수에서 얘기했던 거. 맞나요? 자, 그럼 해당 식구에 관련되어 있는 감상으로 3번 빼고 나머지가 적절하다는 거. 3번은 왜 부적절한지를 알게 됐잖아요. 됐죠? 이게 2014년 3월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7번 문제 갑니다. 이게 뭐냐면 2017년 6월 목평에 2학년 문제였던 건데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변형해서 가져와 봤어요. 보기의 관점에서 나의 만흥을 이해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봅니다. 강호가류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한 것으로 시조 가운데 작품 수가 가장 많다. 강호가류가 크게 형성한 시기는 사화와 당쟁이 끊이지 않았던 16, 17세기였다. 세상이 어려워지자 정치적 이상을 실천하기 어려웠던 사대부들이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으로 회귀했어요. 이때 사대부들이 지향했던 자연은 세속적 이익과 동떨어진 검소하고 청빈한 삶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안빈낙도의 공간이었죠. 그 속에서 사대부들은 강호가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이상적 조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심성을 닦는 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지문 형식으로 제시된 문제인데 제가 이거 따가워가지고 보기처럼 만든 겁니다. 그랬을 때 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얘기 이 강호가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흥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까? 자, 보기 두 번째 항목으로요. 전남 해남에는 고산 윤선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금쇠동은 윤선도가 오랜 유배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은거했던 공간이다. 그는 혼탁한 정치 현실을 떠나 그곳에서 10여 년간 자연을 즐기며 생활하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군신의 도리를 잊지 않았다. 만흥은 그런 삶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여러분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혼탁한 정치 현실을 떠나서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모습이 만흥 안에 어떻게 드러나 있었는가. 그리고 군신의 도리를 잊지 않는 태도는 제6수에 드러나 있던 거. 이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지에서 보세요. 띠집은 그러면 그 금쇠동의 공간을 의미하는 거겠구나. 보리밭 풋나물은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추구했구나. 부러워할 줄 있겠는가라는 것에서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구나. 그 다음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에서는 자연에 머물면서도 군신의 도리를 잊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구나. 됐죠? 그런데 4번 갑니다. 비길 곳이 없어라에는 당시의 정치 현실이 어느 때보다 혼탁하다는 인식이 아니라 비길 곳이 없어라는 뭐예요? 이 자연 속에서 즐거움이 비길 데가 없을 만큼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면 각 식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운문문학 마스터가 되는 수특 문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핵심적인 얘기, 결론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일일이 풀이하는 건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이거 봅니다. 2번 문제, 이게 올해 수특 문학 50쪽, 51쪽에 있는 2번 문제고요. 3번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요소들 가운데 예를 들어 2번 문제에서 여기 언급되고 있는 요 시구들을 보세요. 보이십니까? 얘네들이 각각 어떤 내용, 어떤 정서나 태도하고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문제는요. 앞에서 두 차례의 학평 문제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하고 공통되는 요소가 엄청 많은 거죠. 오케이? 또 그 다음 문제 볼까? 기역과 니은인데 기역은 제1수에 있는 내 분인가 하노라 하고요. 니은은 수특에서 제6수의 초장에 있는 내 분으로 누웠느냐 이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담겨있는 화자의 태도가 예를 들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일이라고 안분지족을 느끼는 기역과 그 다음에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니은 이라는 거에 대한 언급도 역시 앞에서 두 차례 봤던 그 학평의 문제들, 앞서 제시했던 두 개의 문제들과 대단히 많은 부분 겹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놀라운 거 얘기할까요? 4번 문제 봅니다. 예를 들면 은거할 때에는 마땅히 세상에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기로 구성한 게 올해 수특의 52쪽에 51쪽인가 이쪽에 있는 4번 문제 보기예요. 제가 일부러 여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다른 학평 시험에서 이미 똑같은 걸 매개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던 게 발견이 된 거죠, 저한테. 맞아요? 왜 이걸 제시합니까? 결론을 얘기합니다. 1교시에서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볼 때 내용 축과 형식 축에서 뭘 봐야 되는지를 제시한 거를 딱 중심에 잡으시고요.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던 고전시가 공부에서의 유형 4가지 서랍 만들어 놓는 걸 딱 정확하게 딱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수특 문학에 있는 작품을 충실하게 텍스트를 이해하고 나서 결국 계속해서 누가 출제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출제 요소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하시는 게 수특의 문학으로 운문 마스터가 되는 길입니다. 왠지 아세요? 결국엔 지금 봤던 겹치는 출제 요소가 제가 호언장담합니다. 이건요, 반드시 연계 출제되면 평가원에서도 지금 봤던 이 출제 요소들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운문문학 정복의 길 멀지 않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어떻게 수특문학을 요리해야 될지, 특히 고전시가를 어떻게 정복해서 수능에서 꽉 잡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2교시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아까 방별원 학생이 게시판에 올려줬대요. 저 맞다고, 어제 선물 받았다고. 그러니까 손별혁 학생, 서리법 2번째 정답 해준 손별혁 학생이 우리 여기에 주소에다가 ebsi@ebs.co.kr에다가 자기 아이디하고 이름을 보내주시면 정성껏 포장한 선물, 핫 아이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잘했다. 똑같은 사람이 2번 받는 것보단. 그리고 양보해준 방별원 학생 정말 고맙습니다. 큰 마음 잘 내줬어요. 자, 여러분, 우리 2교시의 운문문학 마스터 되는 법 감 잡았고요. 이제 3교시의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 아쉽다. 3교시는요, 수특문학으로 산문문학의 마스터가 되는 법을 함께 공부하고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만나죠. 3교시 봅시다. 안녕.